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역대 처음입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장소는 김 여사 측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조사가 과연 합당한지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장소는 검찰 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보안청사가 이른바 국정원 안가인지 군사시설인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치만 서울 종로구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쪽에서 조사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결정해 검찰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두 사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 조사했는데 주가 조작 의혹을 먼저 7시간쯤 하고 디올백은 뒤이어 5시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주인 검사들이 직접 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 검사들이 검찰 청사에서 대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가담 혐의로 고발된 건 4년 전인 2020년 4월입니다. 그동안 대면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퇴임 후 조사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입니다. 2004년에는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고인으로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긴 했지만 모두 퇴임 후였습니다. 2012년에는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내곡동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지만 서면 조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거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사고의 막바지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윤석열계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보고한 건데요. 검찰총장을 건너뛰는 이른바 패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서영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젯밤 11시 16분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보고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시로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이 박탈돼 있어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명품백 의혹도 함께 조사한 만큼 조사 사실조차 미리 알리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조사가 끝나갈 때 사후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주 주례회의 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2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명품백 수사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열흘쯤 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용산과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온 이창수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일하며 총장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지만 이 총장은 그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총장은 이르면 내일 출근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번 대면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었지만 아무 소환 조사도 처분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부른 건데요. 다른 전주들과 달리 조사 시간은 7시간에 그쳤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6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주가 조작 거래 내역으로 판단한 건 모두 102건. 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48건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직원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2020년 주가 조작 의혹 고발 이후 4년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충분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차 서면 조사는 아예 답변서를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 할애된 시간은 실제로 7시간 정도에 그칩니다. 주가 조작에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른 전주들은 검찰이 대부분 2차례씩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70쪽 분량의 김 여사 답변서를 보름 전에 미리 받아 여기서 소명되지 않은 점 위주로 김 여사에게 물었고 수사팀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며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없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에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받은 당일 부하 직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직원이 깜빡하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했고 포장재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가방을 제출해달라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의 포장을 뜯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포장재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검찰은 디올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도 검찰이 가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조사에 앞서 대통령실 유무행정관은 디올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와 함께한 김 여사 사람입니다. 부하 직원 실수로 반환하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명품백 해명은 여권과 대통령실 중심으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왔고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올백이 대통령실 기록물이라던 대통령실 입장은 최근 들어 모호해졌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검찰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깜빡했다는 해명이 나온 겁니다. 수사를 앞두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든 논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뒷받침한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을 확인해야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건들은 모두 민원 수준이었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받은 금품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야권은 황제조사 특혜이며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검찰의 소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며 정치적 악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야당 대표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건희 여사 혼자만 비켜갔다며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건 황제 조사에 특혜를 베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사 시점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뒤 4년이 넘도록 소환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어제 조사를 받은 건 오는 26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김 여사는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쇼를 연출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 그 위에 존재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총장이 성역도 예외도 없다고 하니 그 성역이 이 총장을 패싱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친윤 검사들이 검찰의 수장도 모르게 김건희 씨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수사쇼를 벌였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야당이 오히려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으로 대신합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영부인은 경호 대상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상현 후보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조사 내용이라고 강조했고 한동훈 후보도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신속히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혜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법조팀의 조희원 기자와 이 사안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결국 하긴 했습니다. 근데 검찰청사관인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네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네, 김 여사가 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중앙지검의 공지가 나오고 약 3시간 뒤에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받은 글이라는 게 돌았습니다. 이원석 총장 지시가 아니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이 총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누누이 당부했다. 제3의 장소 등의 몰래 소환은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검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내용이 틀리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라는 사안을 두고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사후 통보한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수사를 두고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를 해온 게 사실인데요. 반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대변인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친윤석열계 검사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 여사 조사로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 비공개, 그동안 이 총장이 말했던 예외,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었던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 가족들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었나요? 네, 우선 내곡동 특검을 보면요. 당시 현직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다는 걸 이 특검이 먼저 언론에게 알려줬고요. 이시영 씨는 공개적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당시 특검 사무실은 검찰청사보다 보안에 취약한 일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하면 떠오르는 게 2008년 BBK 특검 조사인데요. 당시 특검팀은 일요일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한정식 집에 불러서 조사를 했고 조사 시간은 특검팀과 당선인이 꼬리곰탕을 먹은 시간을 포함해서 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서야 이 재수사가 이뤄졌는데요.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이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을 했고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럼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걸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남은 절차가 더 있습니까? 우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이 사실을 안 즉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즉시 신고를 했는지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 검찰 관계자는 해야 할 조사는 충실하게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영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우리 상공을 향해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번이 9번째인데요. 연이은 도발에 우리 군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덕수궁 돌담 아래 종이 뭉치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석조전 뒤편 쪽길에도 종이 쓰레기가 보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도심 한복판인 덕수궁 일대에서 발견된 종이 쓰레기들입니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서 쏟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쓰레기가 발견된 건 우리 군이 북한에서 또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다고 알린 뒤 3시간여 만이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방사능 같은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떨어진 곳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도심 한복판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검정 봉다리들이 여러 개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터져가지고 막 날리는 거예요. 실제 오늘 광화문 앞거리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오물풍선 쓰레기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에 110여 개가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35건이 수거됐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보내는 9번째 오물풍선이었습니다. 연이은 도발에 우리 군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방식의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7mm의 비가 내리면서 또 비 피해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습폭우가 내렸는데 또 한쪽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온종일 더위와 싸웠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당분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거센 비소리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내리칩니다. 전남 영암군에 오늘 새벽 시간당 35mm의 비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도로는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차량들은 바퀴가 겨우 보일 정도로 잠겼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도로가 허리까지 물에 차면서 상가 2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30여 대도 물에 잠겼습니다. 날이 밝자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흙탕물에 젖은 가재도구와 집기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습니다. 새벽에 급히 연락을 받고 뛰어나온 상인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다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처음에. 이제 포장 박스나 냉장고들을 그리고 식품 냉동에 있는 식품들 다 상한다고 이제 봐야죠. 수확을 2주일 앞두고 있던 무화과밭도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침수가 되거나 하면은 무화과는 이렇게 물음병이 오고 이래서 수확을 절대 못합니다. 농사를 내가 여기서 11년을 지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런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발표되는 폭염 경보도 전남 곡성과 전북 정읍, 경북 경주를 비롯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기습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수 있다며 폭염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내립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최대 80mm, 강원 영서 지역은 최대 50mm를 비롯해 충청권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비호까지 섞어가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겐 야구 경기 관람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는 백악관 앞에서도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근 거리가 폐쇄되는 삼엄한 경계 속에 열린 미시간주 유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얀 거즈 대신 베이지색 밴드를 붙이고 등장했습니다. 초반부터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을 거친 단어를 써가며 조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또다시 크루키드, 즉 사기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마쿠 실력자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겨냥했습니다. Did you see Nancy Pelosi is selling out Biden now? Did you see? She turned on him like a dog. 후보직 사퇴 요구는 배신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And as you're seeing, the Democrat Party is not the party of democracy. 미시건주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밀렸던 대표적 경합주인 만큼 상대 때리기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잘 지낸다며 특히 김 위원장에겐 이제 그만 진정하고 미국에 와서 야구 경기나 보자고 제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I said, just relax, chill. You got enough. You got so much nuclear weapons, so much.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 수는 3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횃불을 넘겨라 집회는 백악관 앞까지 진출했습니다. We are here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all of your public service and to say it is time to pass the torch so that we can have our best chance of winning in November.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이른바 큰손들을 향해 선거 자금을 바이든 캠프에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측근들의 전언도 나왔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 분열은 계속되고 있고 조만간 중대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주 후반 파리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떠나는 만큼 발표 시점은 그 전이 될 수도 있다는 구체적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40여 편이 잇따라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어젯밤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낙뢰를 맞아 항공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대표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은 투표 3일 차인 오늘 모바일과 ARS 합산 투표율이 45.9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3일차 투표율보다 7%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출 전국 순회 경선 이틀 차인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강원 90%, 대구 94.7%, 경북 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주와 인천에 이어 김두관, 김지수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전국 철도정비 노동자들의 혈액암 발병 실태를 처음으로 보도합니다. 또 희귀암에 걸린 정비 노동자들이 일해온 작업 현장의 문제점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닷새 앞둔 우리 선수단이 현지 캠프에서 마무리 훈련을 한창입니다. 선수들은 모든 게 순조롭다며 최고의 활약을 자신했습니다.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분 길이 태극기를 앞세운 채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선수단 본진까지 합류하면서 올림픽 준비 체제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에펠탑을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에펠탑 앞에서 멋진 메달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12일부터 파리 외곽 퐁텐블러에 마련된 사전훈련 캠프에서 현지 적응과 함께 몸 상태를 끌어올려온 선수들. 선수단 첫 메달 기대주인 수영 김우민부터 개막식 기수로 뽑힌 육상 우상혁까지 하나같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첫 시합을 잘해야지 그 나라 선수들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한번 갈아 넣어서 메달을 따볼 생각입니다. 종목별 훈련 시설뿐 아니라 식사 메뉴 하나하나까지 진천 선천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환경에서 선수들은 개막식도 포기할 정도로 의욕이 커졌습니다. 경기 시작날이 개막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 보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담금질만 남았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퐁텐블레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북한 선수단도 오늘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무장경찰의 경호 속에 취재진과 거리를 둔 채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에서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선수단의 파리 입성은 마치 하나의 작전 같았습니다. 비행기 도착 3시간이 되도록 선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선수단을 맞이하는 현지 민간단체의 환영 문구가 내걸린 가운데 입국장에 미리 온 4명의 북한 관계자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취재진이 다가서자 등을 돌렸습니다. 선수단은 일반 통로 대신 경찰이 마련한 임시 출입구로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각국 취재진의 접근도 무장 경찰 병력이 차단했습니다. 선수단은 삼엄한 경호 속에 조용히 버스에 올랐고 체조의 안창옥 등 창가에 앉은 선수들은 자신들에게 환영 걸개를 흔드는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동선으로 공항을 거쳐 이곳 선수촌까지 도착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8년 만에 나서는 올림픽 무대에 7개 종목 16명의 선수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지구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 농구가 평가전에서 남수단의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톱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임스의 덩크슛으로 화끈하게 출발하는 미국. 올림픽에 처음 나서는 남수단도 외곽슛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1쿼터부터 접전이 벌어집니다. 자신감이 붙은 남수단, 과감한 공격으로 한때 16점 차까지 앞섰고요. 미국도 커리의 석점을 응수하면서 대등하게 흘러갑니다. 종료 20초 전 남수단이 석점포를 터뜨려 극적인 역전을 기대했는데 제임스가 기어이 한 점 차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ESPN은 미국이 졌으면 영화로 만들어졌을 경기라고 했네요. 브리티시 오픈입니다. 17번 홀 김시우의 티샷 통통 튀더니 이게 그대로 홀로 빨려듭니다. 본인도 깜짝 놀란 대회 최장거리 홀인원.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삼성의 강민호 선수가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달 최고 타자로 손색이 없겠는데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낮 동안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폭염이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폭염 경보와 주의보 지역인데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절기 대설기도 한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8도, 청주와 대구 등지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수도권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주 중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 소강에 들겠고 이후에는 남쪽 태풍의 진로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지금 태풍 개미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으로 대만 동쪽을 지나 주 후반쯤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 28도, 광주와 울산 3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